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챕터, 여기는 지금 노트에는 9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서적인 개념에서는 챕터 5에 해당이 될 거고요. 어, 이번 챕터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앞 챕터에서 PID 제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진 PID 제어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PID 제어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PID 개인을 적절히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선정 방법이 없이 어떤 트라이얼 에러로 최고의 최적의 어떤 개인 값을 찾아냈었죠. 그러니까 설계의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어떤 특정한 설계 목표가 있을 때 그 설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정 개인 값을 실제 어떤 해석에 의해서 찾아내는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러의 PID 컨트롤러의 설계를 루트 로커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퍼포먼스다라고 하면, 성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스테빌러티가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트랜전트 리스판스도 만족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맥시멈 오버슛이라든가 세들링 타임, 라이즈 타임, 피크 타임 같은 이런 트랜전트 리스판스 리퀘어먼트도 만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teady state requirement는 뭐예요? steady state 에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잡혀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족이 돼야 기본적인 시스템의 성능이 다 만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리스판스 스텝 인풋을 줘서 리스판스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피크 타임도 좀 늦고 여기 세들링 타임도 상당히 좀 늦으니까 얘를 좀 속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리스판스의 패턴을 이런 검정색 그래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미안합니다. A의 어떤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시스템 리스판스 패턴을 검정색 패턴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어기를 써서 이런 리스판스를 우리가 좀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버슛은 적절히 마음에 들어서 이 오버슛은 유지를 하면서 이 세들링 타임과 피크 타임을 좀 땡기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오버슛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댐핑 레이쇼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A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놈을 이런 B의 패턴을 보이는 놈으로 바꾸려면 루트 로커스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자, 내가 어떤 현재 시스템을 보니까 이 루트 로커스를 그리다 보니까 오픈 루프 폴이 검정색 3개가 있대. 하나, 둘, 셋. 그러면 루트 로커스 그려보면 어때? 얘네 둘이 하나는 일로 오고 하나는 일로 와서 만나서 싸우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얘는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을 지 여자친구 짝을 찾아서 일로 가겠지. 그래서 루트 로커스가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현재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개인을 적절히 키우면 어떻게 돼? 클로즈로 폴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0일 때 K가 0일 때 K를 키우면 일로 와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현재 요 정도의 오버슛을 만들어내는 어떤 댐핑 레이쇼가 요 라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현재 요 파란색의 이런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클로즈로 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겠어? 결국은 이 루트 로커스가 요 댐핑 레이시오 라인을 만나는 요점, 요 A에 지금 결국은 이 시스템에 클로즈드 폴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겠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 값을 내가 적절히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올렸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오리지널리 루트 폴이 3개가 있었으니까 3차 시스템이면 어떤 순간에도 항상 클로즈드 폴은 3개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하나는 여기 있으면 나머지 2개는 어디 있겠어? 저 얘가 하나가 일로 와서 이만큼 왔으면은 얘도 이렇게 와서
이만큼 이쪽에 하나가 여기 쌍으로 있겠지. 여기 하나가 또 하나. 그리고 얘도 K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쪽으로 점점점 와서 여기쯤. 결국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세들링 타임도 더 짧게 하고 싶고 피크 타임도 줄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클로즈드 폴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세들링 타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폴의 클로즈드 폴의 위얼 파트가 이쪽으로 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피크 타임 줄이려면 오메가 D 값이 더 커져야 되지. 그래서 이쯤 대략 B에 어떤 이 B라는 위치에 클로즈드 폴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리스판스에 딱 적합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현재 클로즈드 폴의 위치가 A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는 B인 거잖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dominant closed 폴, 현재 시스템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dominant closed 폴은 여기인데 내가 원하는 목표 폴은 B가 되는 거지. 만약에 A가 B랑 같은 지점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퍼포먼스 스페시피케이션이 다 만족이 될 텐데 사양이 지금 안 맞으니까 결국은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옮겨줘야 되지. A에 있는 걸 B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자, 내가 K를 키우면 여기서부터 클로즈드 폴이 출발해서 다다다다 와가지고 다다다다 해서 이 로커스를 따라가면서 어딘가의 위치가 점점 바뀌겠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K를 아무리 0에서 무한대까지 바꾼다 하더라도 그 클로즈드 폴의 위치는 결국은 항상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로커스 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 B라는 점은 지금 현재 로커스 상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K를 아무리 백날 키워봐야 이 클로즈드 폴의 위치가 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개인 어저스트먼트, 개인 값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야. 로커스 상에서밖에 못 바꾼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것처럼 결국은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로커스가 아닌 다른 데다가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다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겠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어떤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폴, 다미넌트 폴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핵심이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개인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로컬 상에서밖에 못 바꾼다 그랬어. 그럼 완전하게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자유롭게 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컴펜세이션, 우리말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얘는 결국은 단순하게 뭐냐면 얘는 여기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에다가 폴과 제로를 추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요. 자, 컴펜세이션 폴과 제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로커스가 모양이 완전히 바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폴 제로를 추가해서 새로운 로커스의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 루트 로커스, 새롭게 생긴 루트 로커스 상에서는 K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특정 위치에 클로즈로, 다미넌트 클로즈로 폴을 위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컴펜세이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제어기가 있을 거 아니야. 컴펜세이터. 이걸 우리가 이제 보상기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제어기, 컨트롤러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바로 이 컴펜세이터에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PID 컴펜세이터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 새롭게 배우는 Lead Lag Compensator라는 게 있어요. 이 Lead Lag는 이거는 위상이 앞서간다는 뜻의 진상, lag는 위상이 늦게 온다는 뜻에서 지상.
지상 보상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진상이고 지상인지는 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리드 레그는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고요. 얘를 서로 떼어서 리드 컴펜세이터, 레그 컴펜세이터만으로도 컴펜세이터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우리가 결국은 이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와 PID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ID 컴펜세이터와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를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구현을 할 거냐. 자, 예전에는 얘를 전부 다 이런 OPM프라든가 일반적인 전기 회로 소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OPM프, 그다음에 저항, 커패시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PID 컨트롤러라든가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전부 아날로그 소자였죠, 이게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바로 디지털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이 컴퓨터, PC상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이런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컴펜세이터를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이 로봇은 우리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이제 로봇이고요. 이 로봇을 제어를 하려고 하면 이 컴퓨터상의 매틀랩이나 시뮬링크 여러분도 왠지 짤 수 있잖아. 이 매틀랩이나 시뮬링크라는 것을 코딩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이 여기 로봇을 움직이려면 이런 모터라든가 이 센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터와 센서와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얘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이 제어 코드를 내려보내서 모터를 제어하고 그러면 여기서 측정된 센서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읽어와 가지고 아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다시 제어 명령을 다시 만들어서 일로 내보내고 여기서 계속 루프가 도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컴펜세이터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결국은 폴과 제로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폴과 제로를 우리가 추가를 하면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폴이 하나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여기다가 폴을 하나를 더 박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루틀로커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지, 폴이. 그럼 원래는 루틀로커스가 왼쪽으로 쭉 가던 놈이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폴을 하나를 내가 더 박으면 폴이 하나, 둘, 이제 세 개가 된 거잖아.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부딪혀서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갈 거고 얘들은 부딪혀서 이제 헤어질 텐데 얘들 로컷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결국은 원래는 이쪽으로 가던 놈이 하나를 더 붙이니까 가운데로 갔다가 하나를 더 붙이니까 오른쪽 거지 이제 밀려버렸잖아. 얘가 이게 점점점 K가 커지면 결국은 right 하프 플레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런 패턴도 보일 수도 있단 말인 거지. 결국은 폴이 추가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영향은 뭐냐? 폴은 기본적으로 로커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쪽으로 가던 게 가운데로 갔다 하나 더 하니까 아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시스템의 세들링 타임 같은 결국은 다미넌트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점점 가니까 시스템이 슬로우 다운 할 수밖에 없겠지. 반면에 제로를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여기 세 개가 방금 이렇게 폴이 세 개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 제로를 하나 박았어. 그러면 로틀로커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던 게 이쪽으로 살짝 당겨졌어, 이쪽으로. 이건 직접 나중에 그려보면 확인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박으면 로틀로커스가 아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다 갖다 박으면 뭐 이렇게 돼요.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패턴을 읽어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로를 하나 갖다 붙임으로써 이 루트 로커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을 이쪽 왼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로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폴이 원래 이쪽으로 가면 점점 좀 언스테이블해지잖아 시스템이. 근데 얘를 이쪽으로 당겨줌으로써 시스템을 점점
안정화, more stable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미넌트 클로즈드 폴의 리얼 파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가면 갈수록 시스템의 세들링 타임이 짧아지잖아. 리스폰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주니까 루트 로커스가 제로에 의해서 결국은 제로는 시스템의 어떤 세들링 타임 같은 거를 스피드업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방금 여기서 두 가지 확인한 건 뭐야? 폴이나 제로나 갖다 붙이니까 루트 로커스 형상이 완전히 변하잖아. 그치? 아하,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이 컴펜세이션, 폴과 제로를 추가함으로써 이 로커스 쉐입을 완벽하게 우리가 modify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컴펜세이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플랜트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늘 했던 것처럼 컨트롤러를 만든다는 건 기본적인 개인 K가 어떤 여기 있어가지고 개인을 우리가 막 튜닝을 하는 거잖아. 이 개인 K 앞에다가 이 폴 제로를 추가하는 컴펜세이터를 이제 붙이는 방법이지.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플랜트에다가 오리지널 컨트롤러 K에다가 직렬로 갖다 붙이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캐스케이드 컴펜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캐스케이드란 말이 결국은 직렬이라는 얘기니까. 또 다른 방식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플랜트가 있고 이 오리지널 컨트롤러 개인 K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폴 제로를 추가하는 컴펜세이터를 피드백 루프에다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페럴 또는 피드백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컴펜세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캐스케이드와 페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우리가 교과서 이번 여러분들 배우는 학기에 학부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캐스케이드 컴펜세이션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펜세이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세션부터 우리가 컴펜세이터 설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